안녕하세요. 영양과 건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식품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매혹적이고 계시적이며 거의 마법 같은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특정 음식이 질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노화의 징후를 줄이는 비밀 엘릭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놀라운 과학적 발전의 시대에 최근 연구들이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명한 영양생화학 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를 상상해 보세요. 이 연구는 베리류와 같은 과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이 산화 스트레스와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여러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어떨까요? 이 연구는 메가3가 풍부한 한겸증 식품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음식이 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접시에 담기로 선택하는 것이 더 길고 더 충만하고 더 건강한 삶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혹적이지 않나요? 이제 호기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 논의를 더 깊은 차원으로 탐구하게 할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를 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 특별히 주목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몸, 마음, 영혼 사이의 신성한 연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 매혹적이고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변혁적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총체적 웰빙을 향한 지혜와 발견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승훈 스님은 1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는 산속의 작은 절에서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승훈 스님은 그의 지혜, 연민, 그리고 건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민첩하고 명철했으며 어떤 질병도 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행자 민준이 피난처와 음식을 찾아 절에 도착했습니다. 승훈 스님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민준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놀랍고 끔찍한 것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행하고 소통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쟁, 빈곤, 오염,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모순될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과 비참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새은 거울과 같아. 승훈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각 존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반영하지. 선함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악함이 있으면 갈등이 있어. 무지가 있으면 고통이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면 돼.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명상, 윤리, 지혜를 실천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연민을 기를 수 있지. 건강은 어떻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건강은 몸, 마음, 영혼 사이의 조화의 결과야. 승훈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몸을 돌보려면 잘 먹고 운동하고 쉬어야 해. 마음을 돌보려면 증오, 분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사랑,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야 해. 영혼을 돌보려면 자연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과 연결해야 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까? 민준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를 젊어지게 하는 음식을 먹지.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항산화, 한겸증, 면역 특성이 있는 음식들이야.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음식들이지. 아보카도, 녹색 채소, 마늘, 생강, 견과류, 요구르트, 통밀 파스타, 멜론 같은 음식들이야. 어디서 그런 음식들을 구하십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 정원에서 직접 기르거나 야생 나무와 식물에서 채집하지. 승훈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신체 수분 유지에 필수적인 물도 많이 마셔. 당신의 식단과 수행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절에 며칠 머물면서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승훈 스님이 동의했습니다. 환영이야. 하지만 경고하지. 이 길은 쉽지 않아. 규율, 인내, 끈기가 필요해. 그리고 겸손도 필요해. 왜냐하면 너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야. 시도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자.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와, 네 방을 보여줄게. 내일 새벽에 훈련을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제자는 새들의 노래와 꽃향기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승훈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는 마당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자님. 스님이 인사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안녕하세요, 스승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잤습니다. 새롭게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좋아요.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먼저 준비 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명상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법을 공부할 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스승님. 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승훈 스님은 제자에게 근육을 늘리고 깊게 호흡하고 관절을 움직이는 준비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주의 깊게 스님의 동작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훈 스님은 이 운동들이 명상을 위해 몸을 준비시키고 부상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승훈 스님은 제자에게 명상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꼬고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은 반쯤 뜨는 자세였습니다. 제자는 스님이 지시한 대로 앉아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훈 스님은 명상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고 판단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생각과 감각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승훈 스님은 제자에게 호흡술을 가르쳤습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4까지 세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스님이 가르친 대로 호흡하며 호흡의 리듬과 박자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훈 스님은 호흡이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뇌와 몸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훈 스님은 제자에게 명상 만트라를 가르쳤습니다. 옴, 나마스테, 나는 평화입니다. 와 같은 단어나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스님이 지정한 만트라를 반복하며 단어의 소리와 의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훈 스님은 만트라가 마음을 집중시키고 산만함을 피하며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승훈 스님의 지도와 감독해 30분 동안 명상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을 하고 만트라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고 불편하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완과 평온의 상태에 들어가면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승훈 스님이 명상을 마치라고 했을 때 제자는 놀라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명료함을 경험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승훈 스님과 제자는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승훈 스님은 제자에게 그곳에 사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특성과 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감탄하며 그것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은 천국 같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기쁘구나, 제자야.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하늘이 준 선물이야. 우리는 그것을 돌보고 존중해야 해.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지. 음식뿐만 아니라 약도 말이야. 약이라고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약이지. 승훈 스님이 확인했으니 자연은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담고 있는 거대한 약국이야. 단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도로 사용할지 알아야 할 뿐이지. 의도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제자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그들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는 그들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야. 승훈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생명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어. 만약 사랑과 존중,
감사로 대한다면 그들의 에너지는 유익하고 치유적일 거야. 하지만 증오와 폭력, 탐욕으로 대한다면 그들의 에너지는 해롭고 파괴적일 거야. 생명체의 에너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냄새, 맛 그리고 효과로 알 수 있어.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들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고 건강에 좋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들은 추하고 악취가 나고 쓰며 병을 유발해. 생명체들을 어떻게 약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종류와 질병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내용이네요. 제자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이제 주에 깊게 들어봐. 사랑하는 제자야. 당신을 치료하고 젊어지게 할 수 있는 12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승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12가지 슈퍼푸드예요. 잠깐, 이 영상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 또는 누군가와 공유했나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보세요. 첫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이 맛있는 과일은 영양학 세계에서 진정한 보석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보카도는 세포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특성 덕분에 주름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유명합니다. 이는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혈압 조절과 건강한 심장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심혈관 건강과 피부에 좋은 이점 외에도 아보카도는 소화를 돕고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촉진하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은 장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포만감을 증진시켜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K, 마그네슘, 구리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뼈 건강 유지부터 체내 효소의 적절한 기능까지 모든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보카도는 맛있고 다재다능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광범위한 이점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단 계획에서 필수적인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그리고 다른 녹색 아잎 채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을 매우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클로로필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클로로필은 그들의 특징적인 녹색을 주는 색소입니다. 클로로필은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등 뇌에서 해독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재생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필수 비타민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력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A,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C, 그리고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가 포함됩니다. 또한 칼슘, 철분, 칼륨과 같은 필수 미네랄도 제공합니다. 칼슘은 튼튼한 뼈와 치아를 위해 중요하고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에 필요하며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특정 유형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와 식물성 화합물의 높은 함량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채소들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높아 체중 감량과 건강한 체중 유지에 이상적입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포만감을 제공하여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녹색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영양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식사의 색과 맛을 더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음식은 주방과 자연의학에서 진정한 보물입니다. 마늘은 인상적인 항생, 항바이러스, 항진균 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마늘을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과 싸우는 강력한 동맹자로 만듭니다. 마늘에 가장 주목할 만한 화합물 중 하나는 알리신입니다. 이는 마늘의 특징적인 향과 맛을 책임지는 물질입니다. 알리신은 혈액 순환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혈전 형성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 화합물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조절에도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은 또한 항산화제가 풍하여 자유라디칼에 의한 체내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세포 노화와 싸우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과 싸우는 데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마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화 건강에 대한 기여입니다. 마늘이 장내 세균총의 조절을 돕고 일부 소화 문제, 예를 들어 염증과 팽만감 치료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단에 마늘을 포함시키는 것은 쉽고 다양합니다. 수프와 소스부터 고기와 채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의 필수적인 재료로 만듭니다. 네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이 음식은 그 특유의 매운맛과 독특한 향으로 알려진 뿌리로 인상적인 약용 특성을 가진 음식입니다. 생강은 한겸증 및 면역 조절 효과로 높이 평가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특히 스트레스나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과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가장 잘 알려진 용도 중 하나는 소화 문제 치료입니다.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천연 치료제입니다. 여기에는 임신 중 겪는 아침 메스꺼움과 멀미로 인한 메스꺼움도 포함됩니다. 또한 생강은 위장관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위 배출을 가속화하고 식사 후 무거운 느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또한 진저롤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자유라디칼에 의한 체내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에 생강을 포함시키는 것은 쉽고 유익합니다. 신선한 상태, 분말 형태, 캡슐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차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에 널리 사용되어 건강상의 이점 때문만이 아니라 요리의 맛을 향상시키는 능력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생강은 건강지향적인 식단 요법에 가치 있는 보완제일 뿐만 아니라 요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주방과 천연 약국에서 필수적이고 다재다능한 재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은 진정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조직을 구축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섬유질은 건강한 소화에 필수적이며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또한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 유용합니다. 견과류에 존재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와 관련이 있으며 심장병과 암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견과류는 또한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E와 같은 여러 필수 영양소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많은 신체 기능에 중요하며 대사 조절과 정상적인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식단에 견과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에 이로운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단독으로 건강한 간식으로 먹을 수 있고 샐러드, 시리얼, 요구르트에 추가하거나 심지어 주요 요리와 디저트 준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의 다재다능함과 건강상의 다양한 이점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필수적인 음식으로 만듭니다. 6번째 음식은 요구르트입니다. 이 발효 유제품은 우리 식단에서 단순한 보합물 이상입니다. 요구르트는 특히 장 건강에 유익한 살아있는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미생물은 장내 세균총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소화를 개선하고 가스와 복부, 팽만감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구르트에서 발견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건강에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내의 건강한 박테리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감염에 대항하는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정 알레르기 및 자가 면역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또한 칼슘, 단백질, 비군 비타민, 칼륨, 마그네슘을 포함한 필수 영양소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칼슘은 강한 뼈와 치아를 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단백질은 조직의 구축과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비군 비타민은 뇌 기능과 신경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구르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존재는 식욕을 조절하고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체중 감량이나 건강한 체중 유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요구르트를 포함시키는 것은 쉽고 맛있습니다. 요구르트는 단독으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고 과일이나 시리얼과 섞어 먹거나 스무디, 소스, 드레싱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화하려면 천연 요구르트나 설탕 함량이 낮은 요구르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번째 음식은 통밀 파스타입니다. 이 음식은 지속적이고 건강한 에너지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통밀 파스타는 정제된 파스타, 달리 저혈당 지수의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고 분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에너지와 혈당 수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외에도 통밀 파스타는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불용성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두 종류의 섬유질 모두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통밀 파스타는 또한 비군 비타민과 같은 다른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 및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또한 철분, 마그네슘,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 체계 유지와 산화 손상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식단에 통밀 파스타를 포함시키는 것은 만족스럽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즐기는 맛있는 방법입니다. 파스타 샐러드부터 더 정교한 주요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채소,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소스 등 다양한 재료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정제된 파스타 대신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는 것은 소화 건강과 체중 조절,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8번째 음식은 멜론입니다. 이 즙이 많은 과일들은 특히 더운 계절에 훌륭한 음식입니다. 수분 함량이 약 9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멜론은 체내를 내부에서부터 수분 공급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모든 신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멜론은 단순히 상쾌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A 시력과 피부 건강 개선, 비타민 C 면역 체계 강화와 뼈 건강, 비타민 E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 비타민 K 혈액 응고의 중요 등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론은 다양한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비타민 B6도 제공합니다. 이 과일들은 또한 항산화제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이는
자유 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멜론에 존재하는 항산화제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은 피부와 눈 건강에 기여하고 강한 면역 체계를 촉진합니다. 멜론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낮은 칼로리 함량입니다. 이는 체중을 조절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또한 천연의 달콤함은 건강한 방식으로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단에 론을 포함시키는 것은 쉽고 다양합니다. 상쾌한 간식으로 단독으로 즐길 수 있고, 과일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스무디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페타치즈나 프로슈토와 함께 짭짤한 샐러드의 일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멜론은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9번째는 놀라울 수도 있지만 바로 물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음식은 아니지만 물은 생명의 필수적이며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체내의 모든 기능에 필수적인 적절한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입니다. 물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신장 기능을 촉진하고 시스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물은 발안과 증발을 통해 천을 조절하 대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피부를 수분이 가득하게 유지하고 외관과 탄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 섭취 필요량은 연령, 체중, 신체 활동 수준, 기후 등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지만 이 양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 외에도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다른 음료를 통해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가된 설탕이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수분 공급에 반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물은 단순히 우리 식단의 일부가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0번째 음식은 빨간 피망입니다. 이 채소들은 색깔이 아름답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놀랄 만큼 영양가가 높습니다. 빨간 피망은 비타민C 함량이 높아 유명한데 심지어 오렌지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체계 건강, 철분 흡수 개선, 피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외에도 빨간 피망은 여러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군 비타민, 비타민 E, 칼륨, 엽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칼륨은 체액 균형과 적절한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엽산은 새롭고 건강한 세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빨간 피망은 또한 베타카로틴과 캡산틴과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병과 특정 유형의 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빨간 피망은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에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 빨간 피망을 포함시키는 것은 쉽고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생으로 먹을 수 있고 구워 먹거나 속을 채워 먹거나 다양한 요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요리에서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11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이 생선은 건강에 미치는 수많은 이점으로 인해 높이 평가됩니다. 주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체내에 필수적이며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체내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심장 건강에 유익하며 심장병, 관절염, 심지어 일부 유형의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는 또한 체내 조직을 구축하고 복구하는 데 필수적인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이 생선은 비타민 D, 비타민 B1, 셀레늄, 칼륨을 포함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 기능에 중요하며 비타민 B1는 에너지 생산과 적혈구 형성에 중요합니다. 셀레늄이라는 미량 영양소는 대사 건강과 갑상선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어는 또한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DHA인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과 기분을 포함한 정상적인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뇌가 발달 중인 임신 기간과 유아기에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 연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쉽고 맛있을 있습니다. 이 생선은 다재다능하여 구운 것, 오븐에 구운 것, 그릴에 구운 것, 훈제한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샐러드, 파스타, 밥과 함께 맛있는 보완 재료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어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미치는 수많은 이점을 누리는 맛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이 차는 널리 소비되며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높이 평가됩니다. 녹차는 특히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는 세포 손상과 싸우고 예방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심장병과 일부 유형의 암을 포함한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녹차는 또한 카페인 함유량 때문에 자극제 효과로 알려져 있지만 커피에 비해 그 양이 적습니다. 녹차에 존재하는 카페인과 엘타닌 아미노의 조합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정신적 명료성을 개선하면서도 종종 커피 소비와 관련된 신경과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또한 체중 감량과 대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중 감량과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는 구강 내 박테리아 형성과 산도를 줄여 치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치 예방과 구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녹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 이점을 즐기는 간단하고 즐거운 방법입니다. 뜨겁거나 차갑게 마실 수 있으며 설탕이 첨가된 음료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영양과 건강의 놀라운 세계를 계속 발견하고 배우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창의적이고 맛있게 일상 식단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 싶으신가요? 왼쪽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여 영감을 주는 레시피와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세요. 아니면 각 음식의 구체적인 이점과 그것들이 어떻게 더 나은 건강과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영상을 선택하여 영양과 웰빙의 세계에 더 자세히 빠져보세요. 승훈 스님은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이제 우리는 건강과 장수를 위한 12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마음, 몸, 영혼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명상을 실천하고 자연과 연결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이것이 진정한 웰빙의 비밀이다. 민주는 깊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은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됐습니다. 승훈 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그렇게 민주는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